요즘 인공지능, 생명공학 같은 기술들 보면요. 와, 정말 발전 속도가 어지러울 정도죠. 근데 문득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과연 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우리의 지혜가 제대로 따라가고 있을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뜻밖의 곳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2500년 전의 지혜, 유교 철학에서 말이죠. 여기 붓한자루가 회로기판으로 변하는 이 이미지처럼 어떻게 이 고대의 사상이 우리 미래 기술의 윤리적인 청사진이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혔는지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효율성이라는 단 하나의 기준에 너무 갇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가 만들어낸 이 어마어마한 기술들을 현명하게 관리할 지혜도 같이 키워나가고 있는 걸까요? 현재 기술 발전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슬라이드 왼편에 보이는 기술 결정론, 영어로는 택 디터미니즘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기술의 효율 그리고 성과가 최고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인간이나 자연에 어떤 영향이 가든 그건 뭐 부차적인 문제라고 치부해버리는 태도죠. 저기 끝없이 위로 솟구치는 그래프처럼 무한한 성장만을 쫓다가는 정말 중요한 가치들을 놓쳐버릴 위험이 너무 큽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바로 슬라이드 오른편에 있습니다. 철학적인 깊이가 더해진 기술이죠. 특히 동양 철학에서는 인간과 자연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서로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보는 겁니다. 바로 이 관점이 기술에 아주 중요한 윤리적인 방향타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기술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삶,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이끄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해답인 거죠. 그럼 이 오래된 지혜를 어떻게 현대 기술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걸 한번 이렇게 불러보고 싶어요. 기술 윤리를 위한 새로운 운영체제, 그러니까 Ethical OS라고요. 이 새로운 윤리적 OS의 핵심 코드에는 유교의 세 가지 핵심 가치가 깔려 있습니다. 첫째는 인, 즉 어질 인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공감을 말하죠. 이건 기술은 결국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둘째는 조화, 화할 화자입니다. 인간과 자연은 서로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공존하는 파트너라는 인식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덕적 책임. 기술 발전은 반드시 윤리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일종의 사회적 약속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윤리적 운영체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 과학기술 윤리를 단단하게 지탱하는 4개의 기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4개의 기둥은요, 지속 가능하고 인간 중심적인 과학기술을 위한 일종의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째는 자연과의 공존, 둘째는 다른 사람, 즉 타인과의 공존, 셋째는 과학자의 본질, 다시 말해 개인의 윤리고요. 그리고 넷째는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시스템의 관리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기둥, 자연과의 공존은 공자의 아주 유명한 말에서 시작합니다. 인자요산, 지자요수.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 아니 근데 이게 기술 윤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바로 이 저울 이미지를 보시면 그 의미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기술은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흐르는 지혜로운 물처럼 아주 역동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이나 사회적 책임처럼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어진 산과 같은 굳건한 윤리적 기준 위에 서 있어야만 하죠. 혁신의 속도와 윤리의 무게, 이 둘의 균형,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자연과의 조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유교의 천명사상을 보면요, 기술이 자연을 정복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조화롭게 뻗어나가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가장 대표적인 현대적 적용 사례가 바로 여기 보이는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 같은 거죠.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존중하면서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까지 다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연의 길을 따르는 기술 아니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죠. 타인과의 공존입니다. 공자는 화이부동 동이불화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군자는 각자의 다름을 존중하면서 조화를 이루지만 소인은 겉으로만 똑같이 맞추려 할 뿐 진정한 조화를 이루지는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그림이 기술 개발 과정에서 화이부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어요. 위쪽 그림처럼 소수의 목소리는 그냥 무시하고 획일적인 효율성만 추구하는 건 진정한 조화가 아니죠. 오히려 일종의 메아리방이 될 뿐이에요.
반면에 아래쪽 그림처럼 서로 다른 관점과 전문성을 존중하고 때로는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찾아갈 때 진짜 혁신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인 예시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네, 바로 기소 불욕 물시여인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공정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필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용 알고리즘이 무의식적으로 특정 성별이나 인종에게 불리한 결과를 내놓지 않도록 조정하는 거죠. 마치 이 필터처럼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편견을 싹 걸러내는 것. 이게 바로 고대의 윤리를 현대 알고리즘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과학자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 유명한 하기 쉽지의 가르침은요, 단순히 지식을 쌓으라는 뜻을 넘어서 과학자에게 끊임없는 윤리적 성찰의 자세를 요구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는 계속해서 전문 지식을 배우는 동시에 자신의 기술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는 거죠. 왼쪽 이미지처럼 개인의 배움은 윤리적인 성찰로 이어져야 하고요. 이게 다시 오른쪽 이미지처럼 사회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 즉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덕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덕불구 필률인이라는 말처럼요. 진정으로 덕을 갖춘 기술은 결국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기둥입니다. 바로 시스템의 관리죠. 공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반드시 바른 다스림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현대 기술 거버넌스에 정말 깊은 통찰을 줍니다. 여기 보이는 아치 구조물처럼 강력한 기술은 절대로 과학자 개인의 도덕성이나 시장 논리에만 맡겨둬서는 안 됩니다. 기술을 안전하게 품을 수 있는 사회적인 합의와 제도, 그리고 철저한 윤리적 검토라는 아주 튼튼한 아치가 필요한 거죠. 이게 바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책임 있는 관리 시스템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4개의 기둥은요, 각각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서 강력하고 통합된 윤리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냅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두 가지 기술 간의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한번 보세요. 왼쪽의 기술 결정론은 오로지 무한한 성장, 자연의 정복, 승자 독식을 향해 달려갑니다. 반면에 오른쪽 유교 기반의 윤리적 기술관은 인간 가치를 실현하고 자연을 존중하며 공공의 이익을 키우는 걸 목표로 삼죠. 거버넌스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의 맹목적인 자율성을 우선할 거냐, 아니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책임 있는 통제를 할 거냐. 이건 그냥 작은 차이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그림이 우리가 이야기한 통합 프레임워크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과학자 개인, 사회, 그리고 자연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에요. 인과 조화라는 중심 가치를 축으로 해서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 거대한 그물망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 관계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윤리체계가 그리는 큰 그림인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조화롭게 확장하는 기술의 미래입니다. 결론적으로 유교 철학은 그저 오래된 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확실한 기술의 시대를 헤쳐나갈 가장 정교하고 실용적인 알고리즘이자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윤리적 나침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술의 진보는 이처럼 도덕적 책임이라는 무게와 함께 갈 때 비로소 진정한 인류의 자산이 될 겁니다. 결국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쵸? 근데 과연 무엇을 위한 도구일까요? 어떤 미래를 만들지는 결국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어요?